안녕하세요 여러분, 럼타로입니다. 제가 추석에 한 번은 올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열심히 뭘 하진 않았는데 오히려 열심히 쉬었어요.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들도 좀 연휴 즐겁게 잘 보내시길 기원드리고요. 오늘 주제 뭐 할까 하다가 그래도 저는 좀 스타일이 뒤를 보기보단 앞을 보는 스타일이고 앞으로 뭐 할지 좀 이런 계획을 짜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들어올리냐? 네, 뭐 추석 지났으니까 10월 운세라기보다도 12월까지요. 네, 좀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상대방이 있다면 그 사람이 맞을지 보셔도 되고 우선은 연말까지 좀 가장 나에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인상적인 인연? 이렇게 볼 예정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 헬로우 버스킬과 멤버십 가입, 개인 상담 추천드리고요. 10월이 저의 탄생월이라서 헬로우 버스킬들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스케줄 중에서 할인 폭을 넓혀서 여러분들께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제공하고 있으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한번 이용해보세요. 그러면 카드 한번 뽑아봅시다.
1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투 오브 원즈라는 카드가 보입니다. 우리 1번님들은 조금 장거리라던가 아니면 일하는 시간이 너무 루틴이 확고하시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그런 어떤 좀 일상을 잘 지낼 수 없는 분과의 인연이 있지 않을까. 만약에 1번님들이 선생님 저 뭐 한 지역에만 있어야 되는 그런 직군이에요 라던가 아니면 거의 회사 기숙사를 이용해야 될 정도로 막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사업장을 가지신 분들도 대체로 자영업자분들이 뭐 알바 쓰고 이런 경우보단 내가 거기 매여 있어야 되는 시간이 많잖아요. 좀 그런 분들의 연애겠다.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저는 원래 어떤 인연인지 먼저 보고 이렇게 갔는데 우리 1번님께 어떤 인연이 되어줄지를 좀 먼저 볼게요. 왜냐면 기대감이 있어야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리딩이. 뭐 무조건 제가 좋은 얘기만 해드리려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나에게 1번님에게 이 사람이 어떤 인연으로 받아들여질지 좀 아신다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리딩 순서를 좀 바꿔보았습니다. 네, 1번님들과 이 사람과는 어느 정도 선이 있는 관계래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처음부터 마음을 열기보다는 저 사람이랑 나랑 맞을지 잘 모르겠다. 약간은 거리를 두자. 이렇게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시작할 수 있는 관계다라고 하고 있고요. 언신 이런 카드가 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관계를 가져가는 게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라고 좀 혼란스러운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무조건 바람 불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순 없고 제 생각에는 좀 만남의 거리가 너무 멋이거나 장거리거나 아니면 아까 제가 예시드렸던 뭐 병원에 있으신 분들은 사실 연애하시는 게 쉽지 않다고 말을 하거든요. 같은 동종, 그러니까 같은 뭐 병원에 일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한 분이 좀 여유롭고 한 분이 바빠야지 조금은 만날 시간이 되실 텐데 두 분은 조금 그런 뭔가 엇갈림이 좀 있을 수 있는 관계다. 두 분 다 일이 너무 바쁘거나 좀 업무적인 시간을 많이 소요해야 되는 사람들일 수 있겠다. 그렇다 해도 두 분은 서로 릴렉스, 편안하고 좀 즐거움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분이래요. 그래서 두 분은 만나시게 되시면 막 매일같이 어딘가 놀러 다니시고 여행 가시고 이런 거보다는 진짜 하루 귀한 그런 휴일에 함께 쉬고 뭔가 집안에서 데이트하신다던가 아니면은 좀 각 잡고 데이트를 하시더라도 방을 잡는다던가 에어비앤비 같은 데 빌려가지고 하루 좀 푹 쉬고 오신다던가 이렇게 좀 함께 쉴 수 있는 인연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일루전스라는 카드가 보여요. 근데 우리 1번님들이 상대방을 너무 좋게 볼 수 있다. 이거를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제 생각엔 이 사람 자체가 나쁘다기보단 뭔가 조건적으로 연애를 할 수 없는 상황의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시간 많고 여유가 넘쳐서 매일같이 나를 보러 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기보단 조금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클로저의 카드가 떴기 때문에 우리 1번님들이 어쩌면 이 사람과의 관계 진전이 될 수 있는 그 선에서 내가 만날지 말지를 계속 고민을 할 수 있는 인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선 어떤 사람인지 우리 1번님들이 그분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지 카드로 한번 뽑아봅시다. 우리 1번님들 이 사람에게 마음이 많이 가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완전한 유패이다. 이거보단 과거에 저는 한 번 정도 사귀었거나 거의 사귀는 거나 다름없이 애정적인 감정 교류가 있었던 사람이다. 이런 게 느껴집니다. 두 분은 함께 했을 때 좀 문제가 많았대요. 근데 제 생각엔 두 분 관계가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기보다는 두 분이 만날 때 뭔가 차량 사고가 났다던가 서로 일에 대한 어떤 문제가 터져서 연애에만 집중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두 분 사이에선 우리가 좀 잘 될 운명이 아닌가? 서로 마음은 되게 좋은데 뭔가 잘 풀려나가지 않네. 이런 감정을 느꼈던 분이고 이분이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런 것 같아서 1번님도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많이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분들은 사실 기다린다라는 게 오매불망 이 사람만 보고 있다라기보다도 기다리긴 하지만 나도 나름대로 내 시간을 잘 보내고 솔로로서의 삶을 잘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상대방과는 굉장히 좀 인연성이 깊다고 합니다. 공적인 관계로 만났거나 같은 학교, 회사, 교회, 절 이런 식으로 엮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두 분께서는 좀 안정적으로 우리가 미래를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인물이고 상대방의 캐릭터성 자체도 좀 안정적인 기반이 있는 분이다. 바쁘긴 하시지만 공무원이라던가 바쁘긴 하시지만 이분이 대기업에 다니신다던가 꼭 이런 사회적인 성취로만 빗대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 1번님들이 이분의 직장이든 가정이든 집안이든 혹은 이 사람의 성품 자체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 우리 1번님이 사실은 내면적으로 성숙하신 분이라고 뜨고 있거든요. 그런 1번님 또한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을 만큼 상대방의 평판이 좋고 무엇보다 우리 1번님들과 감정적인 교류가 있었던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 소통을 했을 때 우리 1번님들이 이 사람과 나는 잘해가볼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줬기 때문에 우리 1번님들이 이 사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또한 조금 여유로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일은 바쁘시더라도 사실 먹고 살 문제는 없다. 열심히 살기 때문에 먹고 살 걱정이 없다. 이것도 맞는 얘기 같긴 합니다만 우리 1번님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신경을 쓰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보여요. 그래서 이분이 노력하는 걸 나쁘게 보기보단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하거나 미래가 없는 듯이 좀 무가치하게 사는 사람보다는 이 사람처럼 자기의 일에 비전이 있고 노력하고자 하는 그 마인드가 좋다. 설사 지금 당장 이 사람이 대단하게 우리 1번님만큼의 성취나 어떤 자리가 없다 할지언정 아니면 돈 자체를 못 모았다던가 1번님보다 뭔가 부족한 부분이 사실은 있는데도 우리 1번님들은 이 사람이 나를 만난다면, 나와 함께 한다면 이런 한두 개의 어떤 단점은 금방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우선 두 분이 지금은 단절이 되어 있고 1번님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만날까 말까를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이 한 번쯤 저는 우리 1번님들께 다가오실 거라고 보이고요. 우리 1번님들이 그 관계를 내가 그냥 공적으로 만날지 그냥 적당히 친구처럼 지내다가 말 건지 아니면 연애를 할지 말지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분과의 관계도 달라질 거다. 그래서 칼자루는 우리 1번님이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별의 과정에서 두 분이 금전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다던가 업무적인 상황 때문에 두 분께서 좀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감정이 많이 안 좋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생각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생각나지 않으신다면 어쨌든 우리 1번님들께서 은근히 내가 기다렸던 사람이다. 썸을 탔거나 아니면 잠시 사귀었거나 어느 정도 연락을 하고 지냈고 좋은 감정을 교류했던 사람이다. 다만 관계성에 있어서는 우리 1번님들 입장에서 선택지가 더 많아 보여요.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이 나를 놓고 갔을지언정 1번님들이 사실은 이분보다도 더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인연이라고 떴기 때문에 너무 이 사람에게 집중을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우리 1번님들이 어쩌면 저의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면서 그 사람에게 갈 바에는 혼자 있을 거예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엔 진짜 좋은 사람, 다른 사람은 없는지도 제가 추가로 봐드릴게요. 자, 제가 며칠 쉬고 왔더니 리딩이 좀 즐겁네요, 여러분. 그러면 속마음 볼게요. 그 사람이 우리 1번님에 대한 속마음이 12월까지 어떨지. 내가 너무 초라해. 이런 내가 부끄러워. 너와 함께 행복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부족한 나를 이해해줘서 내 편이 되어줘서 고마워. 잊고 싶은 기억이 있어. 트라우마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날 믿어줘. 긍정적으로 생각해줘. 나를 잊지 말아줘. 내가 다 망쳤어. 내가 문제야. 다 내 탓이야. 미안해. 우리 둘 사이에 누가 있어. 그 사람에게 더 신경 쓰고 있어. 너는 참 좋은 사람이야. 아이같이 맑고 선한 모습에 때묻지 않은 순수함을 느꼈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만나시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힘들어지고 현실적인 문제로 끝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니면 시간을 갖자고 멀어진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있는 현재 상황에서 1번님께 지금 이 사람이 애정을 갖고 있는 게 아니신가.
그래서 우리 1번님에 대한 마음이 확고하긴 하신데 약간 1번님 입장에서 마냥 또 마음을 이 사람에게 주고 있을 수가 없다. 이게 보이네요. 이 사람은 1번님보다 못한 자신의 그 단점 하나를 되게 못 견뎌 한다는 모습이 보입니다. 1번님에 대한 마음 좀 더 볼게요. 이분은 처음부터 1번님의 자신의 사랑 같았대요. 여기 순수함이란 얘기가 나왔고 아이같이 선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여기에서도 카드가 보입니다. 1번님이 연상 같은 사람이어도 이 사람보다는 세상의 때를 덜 묻었다. 굉장히 좀 맑고 밝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그 모습이 이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번님들 입장에서 이 사람이 먼저 제 생각엔 싱글인 줄 알고 만났어요. 이 사람 옆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요 하시는데 오히려 이분께서 미리 만나고 있었던 다른 분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1번님이 나중에 들어온 인연일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이분과 지금 단절되신 분들은 1번님과의 관계가 어떤 일적인 문제, 확률적인 문제가 맞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이분이 1번님께 못 돌아온 이유가 다른 인연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1번님에 대한 마음이 지금 많이 뒤흔들리고 있다. 어떻게 보면 후폭풍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카드가 모두가 다 메이저다라고까지는 말을 못하겠지만 굉장히 강렬한 카드들만 지금 뜨고 있어요. 이분은 1번님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격렬하게 왔다 갔다 하신다? 이렇게 리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1번님께 오기 위해선 법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거나 아니면 자기의 현재 기반을 다 버리고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번님과의 관계가 자신에게 더 좋다는 걸 알고 있어요. 현재 상황보다. 그리고 이분께서 가족에 대한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겠다. 가문은 좋은데 현재 좀 이 사람이 잘 안 풀린다 생각해서 가족들이 좀 싫어한다던가 아니면 이분 자체의 지금 현재 주변 사람들, 가족이라기보다도 현재 이 사람이 속한 그 자리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1번님들께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게 회피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정리를 하고 1번님께 가는 게 힘들 것 같아서 이분께서는 1번님을 놓는 선택을 하셨는데 지금은 사실 이 사람이 오도 가도 못하게 됐다. 그래서 1번님과 그냥 좋은 마음 하나만 가지고 자기가 뒷감당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1번님께 한번 가보고 싶다. 왜냐면 이 사람은 사실 굉장히 처절하게 살아온 사람으로 느껴지거든요. 감정적으로도 힘들고 내가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도 딱히 없었다. 근데 1번님만이 자신을 구원해줄 수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고 약간 자기 삶은 저 지하세계에 사는 것 같은데 1번님은 천사 같은 사람이 나를 천상에 하늘에 데려다 줄 것 같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소설 잘 쓴다. 이런 댓글 달려서 조심스럽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표현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항상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는데 1번님들은 그런 자신의 어떤 요건 하나하나를 따지기보다 그냥 이 사람 자체를 보듬어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1번님에게만큼은 내가 순수한 애정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1번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1번과 함께하고 싶다. 이렇게 좀 현실적인 생각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지금 마음이 이끌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1번님들 입장에서 좀 어떨지 볼게요. 왜냐면 1번님들은 진짜 약간 치가 떨리게 이 사람이 싫어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1번님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실까? 우리 1번님들은 그러니까 예전엔 많이 이 사람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러벌스 카드도 뜨셨고 두 분 사이에 투컵도 뜨셨고 정말 깊은 감정을 교류했고 우리 1번님들이 그 당시엔 진짜 순수하게 이 사람만을 보려고 하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사람이 어쨌든 나를 정리하는 어떤 판단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구태여 그 사람에게 목숨 걸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정말 내가 전략적으로 행동하겠다. 그 사람이 다 뭔가 나에게 맞춰준다 해도 내가 그 사람이 진짜 나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정말 나랑 사랑하면서 갈 수 있는지 이런 걸 다 따져보고 시작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1번님들 입장에선 이 사람의 어떤 긍정적인 요소보다도 이 사람이 되게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 1번님들은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즐겁고 재밌다, 파티의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냥 즐겁고 저 사람이랑 내가 하루를 같이 있고 싶고 이런 좀 본능적인 감정을 이 사람에게 느끼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1번님들은 마음을 너무 많이 다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이 사람 안 만나는 게 맞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진짜 이 사람이 내 사람이라면 우리 1번님들이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맺어질 시간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 1번님들이 지금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 사람과는 시작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1번님들은 사실은 이 사람을 많이 그리워하고 있고 보고 싶고 중독되어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 관계가 마치 담배처럼 나에게 건강하지 않은 그런 만남이라 해도 이 사람과는 쭉 가고 싶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1번님들은 이 사람에게 텍스트를 보내고 싶대요. 연락하고 싶고, 그래도 내가 참았다. 왜냐면 우리 1번님들 또한 이제는 이 사람 없이 나 혼자 버텨온 시간이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귀중하다. 이 사람을 다시 만나서 내가 마음 아프고 또 힘들어질 바엔 혼자 있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 1번님들은 이 사람과 잘해보고 싶은 마음보단 사실 뉴페이스를 좀 바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다시 만나려면 이 사람이 좀 개가천선해야 된다? 진짜 사람 자체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1번님은 되게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다른 인연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들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나만 보고 갈 수 없는 어떤 환경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우리 1번님이 사실 마음이 이렇게 반짝인대요. 우리 1번님은 이 사람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신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1번님들은 정리하자면 상대방에 대한 애증이 있고요. 그 상대방은 우리 1번님들께 어떻게 보면 구원을 많이 받았대요. 그리고 함께 했을 때 더 좋은 상대라는 걸 이 사람도 알아요. 그래서 1번님들을 막연히 그 사람은 좋게만 보고, 1번님들은 이 사람이랑 만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보면 현재 이 사람과 멀리 있는 현 상황보다 부정적으로 바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두 분의 관계 앞으로 어떻게 되실까 한번 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생각보다 빠르게 관계가 진전이 될 수 있대요. 그리고 단순히 이거는 사귀어 간다가 아니라 과거에 두 분이 열렬히 뜨겁게 사랑했지만 미래에 대한 어떤 관계 진전까지 서로 관계에 대해서 집중을 못했다면 정말 이번에는 우리가 결혼이든 아니면 정말 깊은 관계로 한번 가보자 라고 얘기가 나온다고 해요. 근데 도중에 저는 상대방을 우리 1번님이 조금은 끊어내려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끊어내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1번님들은 그러니까 만나다 보면서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뭔가 나에게 충실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면 우리 1번님들이 이 사람이 좀 애 같다, 아직도 미성숙하구나, 나한테 노력을 못 해주는구나를 알고 내 일에 더 집중하게 되시지 않을까. 금전으로 내가 돈을 더 벌려고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끼쟁이인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 우리 1번님들이 이 사람 가차없이 내버려둘 수 있다라고 뜨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과의 관계성 뭐 더 깊게 보기보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1번님들은 저는 6회를 바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6회는 들어올 가능성이 없는지 좀 봅시다. 있네요. 근데 이 1번님의 과거 사람으로 나온 이 사람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좀 도발적인 매력이 있다? 그러니까 연애에 있어서 약간 들이대는 거 잘하고 이러는 분인데 약간 1번님들에게 들어올 뉴페이스 분은 굉장히 조용하고 얌전하고 연애에 있어서도 오래 보고 움직이는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내로는 사실 연애적인 관계가 진전되기 좀 어려우신 분이다. 1번님보다 연하일 수 있다.
있고요. 그래도 업무적으로는 열심히 지금 직장 생활을 하시는 성실한 분으로 느껴집니다. 아니면 이직 준비를 하신다던가 어떤 지금 환경에 대한 변화를 바라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올해 내로는 두 분께서 약간 좋은 호감 정도를 유지하시다가 오히려 내년 정도의 관계 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1번님들이 아마 이 사람을 만나면서 일적으로나 공적으로 이 사람을 또한 만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번님께서 내가 과거의 사람이랑 잘 될 수 있으니까 뉴페이스랑은 관계가 너무 친밀해지기보다는 딱 이렇게 공적으로만 대해야겠다 하고 뭐 거리를 둘 수 있는데 상대방이 내년쯤에 확실하게 다가올 수 있고 이분께서는 딱 우직하게 한 사람만 보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영업을 하신다던가 직장 생활을 하시더라도 뭔가 자기 혼자 하는 어떤 일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세계가 확고하고 인간관계도 한 사람과 깊게 교류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시기 때문에 저는 이 연말에 이 사람에게 뭐 기회를 줘봐라 라기보단 그래도 우선 인연성으로 한 번은 스쳐 지나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이때 잘 마무리해보시고요. 이 사람을 만나면 아마 1번님의 새로운 사람이 1번님의 타입은 아니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과거 사람을 한번 만나보니까 내 타입이 아닌 이 사람이 훨씬 더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가능성이 높아서 조금은 여유롭게 내 진짜 인연은 내년 초반에 뭐 신년, 새해에 들어올 테니까 하반기는 내가 과거에 놓아주지 못했던 이 감정을 잘 해결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만나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연애 흐름이 좋아지는 시기 한번 볼게요. 네. 사실 지금 9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9일이 들어가는 날 혹은 영상 보시는 9주 내외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조언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언으로는요. 우리 1번님들의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대단할 필요도 없고 이 카드는 자존심 같은 거 부리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자기의 순수한 마음을 고백할 때 뜨는 카드거든요. 우리 1번님들이 상대방과 잘 되기 위해서 혹은 진짜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 오브 소울즈가 떴어요. 휴식이라는 카드이고 병원에 입원할 때 또 뜨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1번님들이 아직 이 상처에서 치유가 되지 않았다면 내가 치유를 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상대방이 연락이 오는 이 과정을 너무 우리 1번님들이 관계 진전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고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랬는지 그냥 알아보고 내가 도저히 같이 갈 기대가 없다. 이 사람이랑 잘해봐야지라는 생각이 없으시다면 그냥 그대로 쉬어도 된대요. 그러니까 연애에 대한 진전을 너무 목 매지 마셔라. 왜냐면 연말쯤 우리 1번님들께 뭐 승진을 하신다던가 경제적으로 정말 좋은 일이 있다던가 사업을 하신다면 매출이 많이 뛴다던가 명예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대요. 취업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그 일에 집중을 하고 연애는 잠시 쉬었다가 내년에 신년에 들어오는 아주 도발적인 연하남, 연하녀. 근데 아마 연말까지는 이 사람이 그냥 되게 잔잔하게 인사 정도나 하고 공적인 얘기만 나누는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연초에 갑자기 들어오는 이 사람을 그냥 받아들여라. 이렇게 뜨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세한 상담은 아래 헬로우 스킬과 멤버십 가입, 개인 상담까지 추천드리면서 리딩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2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 카드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몸짱. 제 내담자님들도 얼굴을 많이 보시다가 요즘에 몸매 좋은 사람 좋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내가 이 본능적인 걸 좀 추구한다, 외모를 많이 본다 하시는 분들께 좋은 인연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고요. 포레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이번님들의 사람은 6패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굿페이스 싫어요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을 것 같은데, 완전히 정말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내가 만나보지 못했던 유형의 사람을 만난다, 이게 보여서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번님들 입장에선 드라마틱하고 파란만장한 연애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인연일지 볼까 했는데 첫 카드부터 좋네요. 로맨틱의 카드가 떴어요. 우리 이번님들 마음이 안 설레면 연애를 안 하는 타입일 것 같은데, 다행히도 이번님들의 마음을 뒤흔들 그 사람과 로맨틱한 연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웨딩의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이번님들이 원하는 그 로맨틱한 인연과 결혼까지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 제가 진짜 잘 만나는 그분이 있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그분과의 연애를 또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타일 카드가 떴는데 우리 이번님들 뭔가 좀 대운이 터진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만한 그런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바랬던 그런 사랑이 마치 자석처럼 나에게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물론 다른 카드들이랑의 조합을 봐야 되는데 이 조합에서는 정말 이번님들은 눈 깜짝할 새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을 하시고 그 사람과 무난하게 순탄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좀 관계가 잘 이끌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은 운명적인 인연이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연애가 뭐라 그럴까요? 두 분께서는 이 연애 자체가 지금 새롭게 시작되긴 하지만 여기 리유니언이란 카드가 나와서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전생의 인연을 지금 다시 만나게 된다. 혹은 우리 이번님들이 이 사람과 처음 알아간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접점이 있더라,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겹지인이 있었다던가 알고 보니까 같은 학교를 나왔다던가 이런 경우도 왕왕 있죠. 그런 어떤 접점이 있는 운명적인 상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님들은 지금 선생님 저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소설이에요, 이렇게 써도 우선은 좀 지켜보세요. 좋은 인연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인연일지 볼게요. 저는 우리 이번님들이 연애에 대한 확고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상형 목록?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있어서 내가 바라는 게 많다. 뭐 하나가 진짜 내 마음을 딱 차고 넘쳐야지 만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눈높이에 맞는 사람이 없었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반기에 정말 내가 완벽하다라고 느낄 법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우선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생긴 거를 묘사를 하자면 반듯한 모범생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깔끔해요. 과하지 않고 화려함보다는 좀 클래식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폴로라던가 버버리 이런 룩 같은 느낌의 정장이나 약간은 세미 정장 같은 룩, 비즈니스 캐주얼 이런 룩을 입을 법한 그런 좀 댄디한 느낌의 사람이 우리 이번님께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님들 중에서 혹시 남친, 여친, 와이프,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이거 뽑아주셨나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그런 분들도 천생연분이랍니다. 그리고 상대방이랑은 우리 이번님들과 사실 이 사람이 막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번님이 외모를 보면서도 능력도 보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상대방도 사실은 아무리 괜찮아 보이고 예쁘더라도 잘생겼더라도 자기가 생각했을 때 정말 좋은 사람이 아니면 안 만난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두 분이 약간은 밀당을 하신다던가 알아보는 과정에서 마음을 쉽게 주지 않으려고 되게 방어적으로 굴거든요. 그래서 서로를 어떻게 보면은 초반에 알아가시면서 저 사람 약간 뭔가 나를 떠보는 것 같다, 진중한 마음보단 약간 내가 신뢰가 가지 않나 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그렇다 해도 우리 이번님들께서는 이 사람이
결국에는 나에게 좋은 사람인 것 같다는 확신을 갖고 관계를 맺어가게 됩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야. 두 분은 집안 분위기가 비슷하고요. 학력도 비슷하고요. 다른 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완전 다른 사람이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2번님과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닌가 했는데 우리 2번님들께서 어쩌면 나와 좀 동등한 사람보단 나보다 좀 못하거나 나보다 정말 잘났거나 둘 중 하나를 만나지 않았을까, 이제까지 연애가. 근데 이분은 나랑 거의 비슷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더 대단하고 누구 하나 더 모자라지 않은 그런 인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웨딩카드가 뜨겠죠. 그리고 두 분은 좀 공적으로 만났을 가능성이 좀 높다. 소개팅을 하셨더라도 가족이 소개해 주셨다던가 정말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알려주는 모습이고, 아니면 같은 회사, 같은 뭐 동창회에서 알게 된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있죠. 네, 그래서 두 분은 공통점도 많아서 딱히 싸울 게 없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두 분이 좀 합리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두 분 다. 그래서 너무 감정적이지 않고 두 분께서는 약간은 좀 이성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보고, 맞지 않는 것들은 구태여 내가 선택하거나 희생하는 것들,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두 분은 서로 노력하는 그런 연애가 가능하시겠다. 우선 이게 보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대방 속마음 볼게요. 여긴 완전 유패라서 뭐 설레는 마음 이런 게 뜨지 않을까 싶은데 봅시다. 너를 지켜주고 싶어. 너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내가 희생하더라도 널 행복하게 해줄게. 우리는 잘 안 맞는 것 같아.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어. 너를 이해하기 힘들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꼭 지켜낼 거야.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너와 함께 할 거야. 아직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사람이 2번님을 좋아는 하시는데 잘 안 맞나?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대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상대방이 조금 우리 2번님들이 엄청 도도하다 이런 타입은 아닌데 약간은 2번님이 구태여 상대방을 막 되게 치켜 세워주고 연애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으신 것 같거든요. 약간은 좀 많이 방어적인 스타일 같으신데 상대방이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2번님이 더 애정 표현해주길 바라고 2번님이 더 나한테 마음을 보여주길 바래서 이 사람이 조금 중간에 흔들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분께서는 2번님과 함께하고 싶대요.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어. 이런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약간 상대방이나 2번님이나 서로가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시면서 좋은 감정으로 그래도 관계는 이어나가시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속마음 좀 더 볼게요. 이분이 우리 2번님과 관계가 맺어질 때쯤에는 일이 정말 많으시거나 주변 사람들이 좀 이분에게 결혼의 압박 같은 거 좀 주시는 상황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분이 만나는 어떤 계기에서도 누군가의 결혼식, 누군가의 어떤 뭐 생일 파티, 어떤 행사의 자리에서 볼 수 있고, 이분은 처음부터 우리 2번님을 보고 마음에 들어 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뭐 이분께서 마음에 들어서 저는 약간 소개팅 제안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분께서 2번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실 때 조건적인 걸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2번님이 조건 또한 나쁘지 않아서 이분이 마음이 많이 가실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서로 처음부터 잘 모르고 이제 얼굴만 보고 한번 잘 만나볼까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분 또한 2번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아보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 맞는지, 그리고 주변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인연 같아서 주변 사람들 통해서 어떤 사람인지, 뭐 집안은 어떤지 좀 많은 걸 알려고 하신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2번님이 굉장히 좀 패셔너블하고 좀 잘 꾸미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이분께서. 그래서 2번님의 패션 센스, 이런 걸 좋게 보시는 부분이 있고, 2번님의 직업성을 좋게 보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번님의 업무 자체가 조금 할인업에 가까운 일을 하신다던가, 이분 입장에선 자기의 그 업무와 전혀 다른 일을 하신다. 같은 회사여도 뭐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이랑 경영 지원팀에 있는 사람은 다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2번님이 하시는 어떤 업무적인 전문성을 좋게 보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분이
이분이 멀리서 바라보고 많은 정보 수집을 하다가 용기를 내서 다가가실 거다. 그리고 다가갔을 때 2번님이 굉장히 잘 받아주는데 약간 이분께서는 2번님이 자기를 그렇게 막 연애 대상으로 좋아하는 것보다는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것 같아서 마음고생을 여기서도 하실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도 이분께서는 친구로라도 좋으니까, 지인으로라도 좋으니까 좀 더 만나보자 하시면서 관계가 진전될 수 있다. 근데 너무 친구적으로 가면 이분께서는 좀 도중에 포기를 할 수도 있다. 내려놓으려고 하시는 시기가 있을 수 있다. 이 카드가 나옵니다. 그럼 2번님의 입장에서 어떠실지 좀 볼게요. 이게 소개팅으로 만나서 잘 되는 게 정말 극악이에요. 난이도 극악. 그래서 제가 상담을 이제 40, 50대 분들도 많이 해드리다 보니까 소개팅 이게 많이 해주시는데 자연스럽게 만나지는 인연들이 성사 가능성도 높고 인연성도 더 높긴 해요. 자, 그러면 2번님 입장에서 어떨지 이 예쁜 카드로 보도록 할게요. 2번님들은 여기 똑같은 카드거든요. 그리고 타로 카드가 78장인데 거기에 0번 카드입니다. 그냥 첫 번째 카드라 해봐도 무방해요. 여행자의 카드이고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그 불안감을 표현한 카드예요. 그래서 2번님 입장에선 이 사람이 너무나도 빠르게 다가오고 정말 새롭게 만나는 사람인데 이분이 좀 관심을 많이 주다 보니까 2번님 입장에서 이 관계가 맞는지 아닌지가 조금 고민이 되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이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요? 되게 진중한 타입이다. 말이 되게 많고 막 이렇게 발랄한 타입보단 좀 진중하고 해야 될 말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사람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2번님들은 이 사람의 진심을 처음에는 잘 못 느낄 수가 있대요. 그냥 심심해서 나랑 만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고 이분께서는 우리 2번님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은근히 다가오려고 하는데 2번님들 입장에서는 이분이 약간은 체면치레하느라 나한테 관심이 없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연락하는 게 아닌가 상대방이 혹시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도 약간은 의심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앞선 카드에서 뭐 그런 게 뜨진 않았기 때문에 저는 상대방이 누군가가 있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2번 입장에선 상대방 태도가 막 이렇게 돌직구로 불도저처럼 미친 듯이 다가온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번님은 중중에 이 사람이 연락 오고 그래도 마음을 좀 내려놓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과는 끊기겠지 싶어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만나게 되고 술자리나 친구들이 만나자는 자리에 이 사람이 있는 등 좀 이분께서 여러 가지 수를 써서 2번님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2번님들이 내가 마음이 통해가지고 이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약간 주변에서 너네 둘이 잘 만나봐 이렇게 부채질을 하면 조금 불편해하실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싫은 건 아니신데 약간 강압적으로 관계가 진전되시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2번님들 입장에선.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저는 2번님이 저는 그럴 마음이 없다라고 하고 내버려 뒀다가 관계를 나중에 2번님이 확신이 설 때 다가와서 진전시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이 사람이 2번님보다 좀 연하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능력치가 나쁘거나 뭐 2번님보다 부족한 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2번님이 원하는 이상형은 엄청 연상이라던가 조금 이렇지 않을까. 근데 이분과 만나면 2번님이 많이 이 사람을 좀, 뭐라 해야 될까, 이끌어줘야 될 것 같아서 2번님들이 고민하다가 결국에 이 사람이 계속 나한테 다가오니까 이분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주게 되겠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 자체가 2번님에게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라고 느껴지네요. 상대방도 2번님께 차라리 1대1로 연락을 계속 해오고 따로 만나자 하고 이러면 2번님도 진심을 처음부터 알 텐데 이분께서 처음에는 조금 불편해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낯을 많이 가려서 그리고 2번님께 시원시원하게 말을 잘 못 붙이는 걸 보고 2번님들이 약간 이 사람에 대한 진심을 오해할 수 있다. 그리고 노는 자리에서 자꾸 얼굴을 보니까 2번님들이 처음엔 이 사람이 신뢰가 안 간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두 분은 오래 보면 볼수록 마음이 더 닿아서 갈 수 있는 인연이라 제가 연말까지의 어떤 흐름을 봤지만 너무 연말까지 막
관계가 진전돼야지 이런 마음보다 나중에라도 만날 수 있는 인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2번님들도 이 사람을 내가 놓아야지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아쉬워진다 이런 카드가 떴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앞으로 어떻게 되실지 우선은 봅시다. 두 분이 앞으로 어떻게 됐을까? 두 분은 서로 끌리는 마음이 굉장히 크셔서 상대방이 먼저 2번님을 잡으려고 하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2번님들이 뭔가 이분이 다가오면 내가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고 싶다. 뭐 이분이 이번 주에 밥 먹을래? 뭐 커피 한잔 할까? 이러면 2번님들께서는 나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 뭐 집에 강아지, 고양이 뭐 돌봐줘야 돼. 약간 이렇게 밀어내시다가 이분이 포기할 때쯤에 2번님이 다가가서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정도에는 두 분이 썸을 타실 것 같은데 10월, 11월 같은 경우에는 서로 알아가는 과정에서 서로 약간 불신이 많다 보니까 너무 조심스러워서 오해가 쌓이지 않으실까 싶고요. 12월 말미쯤에는 서로 안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깊게 만나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번님들이 언제가 가장 연애운이 좋으실지 한번 볼게요. K자가 나와서 지금부터 13일 내외 혹은 13주 내외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은 날짜에 13자가 들어가는 날이 나에게 연애운이 좋다라고 하고 계시고 여기에는 친구들과의 자리, 결혼식, 행사, 돌잔치 이런 데 꼭 가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조언을 볼게요. 에이드 오브 펜타클, 킹 오브 펜타클. 그리고 두 분 혹시 사내에서 만나시는 걸까요? 뭐 이제 협력사라던가 네, 그런 분들도 있겠죠. 아니면 한 분이 신입사원으로 들어온다던가. 우선 조언으로는요, 우리 2번님들이 이 연애에 있어서 너무 조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번님들이 약간 일에 대해서 집중할 때 이 사람이 다가온다던가, 2번님이 연말에 일이 굉장히 바쁘고 아니면 나만의 나름의 루틴이 있어서 일상이 빽빽하게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이 사람이 좀 기다려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2번님들이 너무 이 사람 그 페이스에 맞추려 하시기보단 2번님 페이스에 이 사람이 따라오는지 아닌지를 좀 보셔야 된대요. 그리고 2번님은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고 상대방이 나를 좀 기다려줄 수 있는지 내게 배려를 많이 해주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된대요. 근데 우선 이 사람이 그렇게 해줄 사람은 맞는데 2번님도 그 사람이 나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2번님들이 보시기 이 사람이 나보다 어려서 뭐 사회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뭔가 한두 가지의 흠집으로 2번님이 이 사람을 내치기보다는 그냥 2번님이 하는 일에 있어서 이 사람이 나에게 따라와 주는지 배려를 해주는지를 기대하신다면 생각보다 좋은 인연이 되어줄 수 있다. 나에게만큼 나에게 한정해서 모든 걸 다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을 놓치지 말라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네, 리딩은 여기까지인데요. 시간이 너무 빠르게 끝난 것 같아서 조언을 조금 더 뽑아드리고 마무리합시다. 네. 우리 2번님들은 우선 스스로의 재능이나 내가 목표했던 것을 시작하셔야 된대요. 이건 연애를 위한 조언이라기보단 사실 2번님들이 새 출발을 시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에 있어서 그것에 집중했을 때 이 연애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일에 집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애를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나의 일상이 정돈되고 만족스러울 때 이 인연이 더 좋게 발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카드가 오랜만에 이렇게 카드가 정으로 떴어요. 항상 반대로 나와서 여러분들이 아쉬워했다고 댓글로 많이 써주셨거든요. 너가 남들을 위해서 너 스스로를 바꿀 필요는 없다. 이런 카드예요. 그래서 연애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내가 내 모습을 막 고치고 싶고 그 사람 좋아하는 스타일로 바꾸고 싶고 이렇잖아요. 근데 2번님들은 그러지 않는 게 오히려 내게 좋은 인연이 들어올 수 있다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은 이 카드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건데 요게 반대로 떴어요. 그래서 2번님들은 우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셔라. 연애도 내가 뭔가 머리로 계산했을 때 막 완벽하지 않은데 싶어도 우선은 하시고 보셔야 된대요. 이 카드 끝까지 리딩 드리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자세한 상담은 아래 헬로버스케가 멤버십 가입 개인 상담까지 추천드리면서 리딩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3번님들 리딩 시작할게요. 사랑이라는 이 카드가 나왔고요. 봅시다. 써는 카드가 나오네요. 태양이라는 카드이고요. 우리 3번님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내 마음에 되게 활기를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들어올 것 같아요. 약간 차분하고 조용하고 과묵한 사람보다 활발하고 되게 말하는 것도 좋아하시고 놀러 다니는 것도 좋아하는 전형적인 좀 기운을 주는 좋은 어떤 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부의 분들은 뭐 엄청난 유명 인사다 이렇게까지 아니어도 사실 요즘에 뭐 알고 보니까 저 사람 인스타에 사람 많더라. 유튜브 뭐 몇만 명 이런 분들도 많죠. 근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왜 동네에 꼭 한 명씩 저 사람 주변에 참 사람이 많아. 그리고 저 사람이랑 놀면 재밌어. 이런 약간 인기인의 좀 제목을 지닌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3번님의 상대방은 그런 사람이겠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떤 인연일까 먼저 보고 갈게요. 두 분의 만남을 주변 사람들이 많이 응원해줄 수 있고요. 어떤 행사의 자리, 축하의 자리에서 두 분이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네요. 그리고 우리 3번님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연애에 대한 어떤 고생, 연애에 대한 어떤 좀 고난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나를 안정적으로 사랑해줄, 사랑의 종착지에 가져갈 수 있게끔 노력하게 해주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단어가 너무 매끄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고난에서 벗어나서 나를 더 이상 고생시키지 않는 인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약간 3번님들이 희생과 사과를 받을 수 있는 인연이다? 이게 살짝 보여서 조금 걱정스럽네요. 약간 두 분이 즐겁게 만날 수 있는 인연은 맞는 것 같은데 만약에 3번님들이 선생님 저는 로맨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을 바래요 라고 한다면 아직은 이 사람이 기반이 좀 덜 닦인 사람일 수 있겠고 내가 바라는 게 당장의 결혼 이런 거보단 선생님 저는 당장 불태울 수 있는 열정적인 사랑을 바래요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좋은 인연이겠다. 우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방 어떤 사람인지 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분이네요. 이 카드 보면 알파메일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떠올라요. 파일럿의 카드가 떴고 상대방 분은 조금 이 직업성 자체가 명예가 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스튜어디스 파일럿은 뭐 명예냐라고 해도 특정 직업군이 주는 어떤 좀 매력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 직업이니까 어떨 거야. 약간 이런 기대감이 드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3번님들은 이 사람이 정말 마음에 드실 거래요. 그래서 결혼도 생각하실 수 있다. 근데 이 사람의 조건이 좋아서 이런 거보다는 사실 3번님은 이 사람 자체를 되게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술잔이 보이는데 두 분이 친구들의 뭐 생일 파티 아니면 술자리, 회식 이런 데에서 만날 수 있는 인연이다. 친구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인연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좀 하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여러분. 저 카드를 잠깐, 카드가 아니라 핸드폰을 잠깐 소리를 껐어요. 제가 커피를 시켜가지고. 자. 그리고 우리 상무님들이 한번 뭔가 술자리? 친구들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보고 은근히 내가 기다리게 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친구도 많고 주변에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인스타 같은 거 하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공적으로 알려진 유명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솔직히 들어요. 네. 그래서 뭐 정말 대단한 뭐 슈퍼스타다 이런 얘기까지는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뭐 연기하시는 분들은 무명이어도 팬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분이 은근히 소문이 좀 있었던 분이다. 나름 인기로 좀 한가닥 하는 분이다. 이게 보여요. 이분께서는 우선은 좀 연애에 있어서 약간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연애 자체가 사실 이 사람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래도 이분께서는 3번님에게 마음이 가기 때문에 3번님에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분께서 연애를 당장 뭔가 오픈하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만약에 선생님 제가 이전에 만났던 분이 조금 유명했고요. 조금 팬들이 있었어요. 이러신 분들이라면 그 사람과 다시 잘 된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왜냐면 두 분이 한 번은 끊겼다가 상대방 고민 이후에 다시 연락을 해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꼭 그런 유명 인사가 아니더라도 약간 이 사람은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요. 내가 잘났으니까. 네.
되게 남자로 치면 막 남자다운 매력도 있고 근데 약간 곱상하기도 하고 집안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뭐 하나 아쉬울 게 없었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쥐뿔도 없었는데요 선생님 이런다면 내가 생각한 그 사람이 아니실 거예요. 새롭게 만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두 분은 앞으로 써나갈 일들이 훨씬 더 많은 인연이고 이제까지의 인연성이 그렇게 깊진 않았다라고 보여요. 산부님들이 멀리 이렇게 쳐다보다가 이 사람이 점차 다가오는 모양새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특정 직업군이 생각나는데 네,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설명하고 말게요. 그래서 우리 산부님들도 너무 이 사람에게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저 사람과 만나도 문제다. 만난다고 마냥 행복하기보다는 산부님들이 뭔가 손해봐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이 연애가 독이 되는 어떤 관계성이라면 산부님은 좋아해도 좋아하는 티를 내지 못하고 만나더라도 숨어서 만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 그렇다 해도 우리 산부님들이 결국엔 이 사람을 만나려 하시지 않을까. 네, 근데 산부님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 사람이 내 최고의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어도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좀 다른 유형의 사람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좀 할 수 있답니다. 우선 카드가 이 사람이 남자여도 도화가 되게 강해요. 여자분이시라고 하셔도 이분은 정말 인기쟁이라 너무 잘생겼고 너무 매력적인데 너무 예쁜데 내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사실 이성들이 많이 붙을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힘듦이 좀 우리 산부님께 있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분이 겉보기에 굉장히 화려한데 실속은 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집안도 좋고 명예로운 직업인데 그만큼 뭐 좀 비싼 옷, 비싼 뭐 이런 거 좋아하신다던가 돈을 어딘가에 많이 쓰신다던가 뭐라 그럴까요? 자산 쪽으로 문제가 있진 않아요. 막 빚을 내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뭔가 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꾸민비라고 할까요? 아니면 품위 유지비? 이런 것을 좀 쓰셔야 되는 분이 아닌가. 그래서 3번님도 너무 좋은데 약간 명확하게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게 보입니다. 자, 상대방 속마음 볼게요. 상대방 속마음. 내가 널 배려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굴었던 것 같아. 사랑스러워. 너가 웃으면 기분이 좋아. 내가 너무 초라해. 이런 내가 부끄러워. 너와 함께 행복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우리는 잘 안 맞는 것 같아. 가까워질 수 없어. 너를 이해하기 힘들어. 되게 생각보다 부정적인 마음도 많이 보여지시네요. 이 사람이 봤을 때 3번님은 누가 봐도 좋은 사람이래요. 누군가를 좋아하며 헌신하고 노력해주고 자기 자아도 되게 단단해서 연애 대상에게 쉽게 휘둘리지도 않는 사람. 그래서 더 좋은 사람. 그래서 자기를 왜 만날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한대요. 3번님이랑 자기는 너무 다른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3번님에 대해서 사실은 잘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이분은 좀 현실적인 것도 고려를 해서 3번님을 만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약간 경제력이라던가 3번님이 주는 그 안정감이 좋다. 3번님 자체도 좋아하지만 약간 3번님의 조건을 먼저 보고 좋아했다던가 3번님이 그 되게 좋은 사람인 걸 알고 마음을 서서히 열어가게 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반대. 3번님은 겉모습부터 보고 마음에 들어 하셨다면 이분은 3번님이 그런 사람이구나. 좋은 사람이네. 이런 걸 좀 안 다음에 좋아하게 되는 느낌이 강해요.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3번님이 사랑스럽고 귀엽고 다 좋은데 뭔가 은근히 좀 자격지심이 생겼던 포인트가 있을 수 있다. 이분이 인기가 많은 것에 대해서도 저는 3번님을 용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같거든요, 사실. 뭐 너가 직업적으로 필요하다면 해야지. 라던가 뭐 사회생활 하는데 너가 이성과 척을 지낼 순 없지.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이분께서는 조금 뭔가 사소하게 거슬린 점에 있어서 되게 화를 내고 끊겼다던가 두 분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이분이 우리 조금 거리를 두자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생각보다 연이 깊어질 수 있다라고 뜨거든요. 근데 뭔가 결혼에 대한 압박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할 수 있는 궁합인데 상대방 분께서 현실적으로 나는 지금 결혼할 때는 아닌 것 같아. 나 아직 여유가 없어. 나 아직 다 기반이 닦이지 않았어. 이러면서 밀어내는 거고 3번님은 당장 결혼을 해야지만 그러니까 결혼할 상대가 아니면 연애를 안 할 사람인 것 같아서 이분이 그 점에 있어서 약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방 분이요. 겉으로 보기엔 번듯하고 멋있는데 그러니까 실상 까보면 뭐 집 있고 차 있고 뭐 직업 좋고 멋있어 보여라고 했는데 빚이 많다던가 뭐 그 외에는 뭐 원래 잘 사는 집이 많고 맞고 이 사람의 직업성도 나쁘지 않은데 이분이 뭔가 투자하신 게 있다던가 뭔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3번님에 비하면 자신의 상황이 되게 불우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기서도 초라해, 부끄러워,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카드가 많이 떠서 시비라는 카드가 이 사람의 속마음이 아닌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속마음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3번님이 자기가 아니라 당장 결혼해도 무난한 그리고 나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안정적인 3번님만을 바라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 마음에서 한번 놓아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 3번님께 온다. 왜냐면 3번님은 기질적으로 내 남자한테만 잘한다라기보다 내 여자한테만 잘한다기보다 사람 자체가 좋은 걸 알기 때문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분이 다른 미래 계획을 세웠다가 그게 좌절되시는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3번님에게 마음을 굳히게 될 건데 3번님 입장에선 연애 초반엔 막 이 사람이 그렇게 잘생기고 멋있는 모습으로 아니면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와 놓고는 도중에 갑자기 팩 돌아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이 실망하실 수 있다. 네, 이렇게 리딩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3번님의 상황에선 이 사람 어떨지 봅시다. 예쁜 카드를 볼게요. 아이고. 처음부터 우리 3번님은 상대방이 마음에 들었대요. 요 근래 봤던 사람들 중에서 좀 청순하게 생겼다. 저는 상대방이 되게 약간 몸 좋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3번님이 보시기엔 이 사람이 오히려 이목구비가 굉장히 깔끔하다, 단아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의 분들은 이 사람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만날 사람일 수도 있죠. 네, 아무튼 첫인상이 되게 좋아요. 말끔하다, 깔끔하다 이 얘기가 나오고 두 분께서 잘 되어갈 쯤에 사실 이 사람이 갑자기 일이 많아졌다라던가 그래서 내가 뭔가 너를 만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이분이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3번님은 거기에서 내가 완전히 벗어나기보단 기다리실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상대방이 직업성이 좋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는 걸 제가 그러니까 욕하고 뭐 이런 거 말고 선생님 그 사람 이런 거 하는데 진짜 리딩에 그런 거 나왔어요. 이런 거를 되게 유심히 봐요. 왜냐면 저도 제가 상담 드리는 분이 하루에 10명밖에 안 되니까 최대 이 댓글로서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하고 임상을 한단 말이죠. 이분이 뭐 직업은 전문직 아니면 진짜 프로페셔널한 프로라고 단어가 붙일 법한 법의학 뭐 아니면 선수여도 막 되게 엘리트 이런 사람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외로 돈이 없다. 3번님은 근데 이분의 아픔을 몰라요. 그냥 이 사람의 멋있음만 알고 저 사람이 내가 성에 안 찼구나 하고 그냥 마음에서 접으려 하는데 은근히 기다리게 된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3번님 마음이 되게 좋아요. 되게 절절한 느낌. 그리고 3번님이 보기엔 이 사람이 너무 내 스타일이래요. 그러니까 외모가 마음에 든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능력치도 너무 좋지만 3번님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주는 어떤 나와의 에너지 파장이 잘 맞았다. 약간 섹슈얼한 매력도 은근히 있는데 저 사람이 나름 이지적인 매력도 있다. 3번님이 이 사람에게 되게 사람에게 너무 빠져가지고 우리 3번님들이 이분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단점이 전혀 없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분은 자기가 뭐 하나에 꽂히면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은
일에 너무 매진하신다던가 3번님에게 되게 칼같이 굴 때도 있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내가 너무 바쁘다. 당분간은 연락을 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도 3번님들은 은근히 기다리신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되게 섹슈얼한 매력도 느끼면서 은근히 이 사람과의 미래를 그릴 수밖에 없대요. 왜냐면 이분이 일할 땐 되게 냉정하고 자기 사람에겐 되게 다정하고 또 자기가 살갑게 대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되게 잘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연애 감정이 많이 드실 거다, 우리 3번님들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과의 미래를 그리고 관계가 진전되시길 바라는데 우리 3번님들은 관계 초반에 조금 이 사람이 흔들리는 건 기다려주시는데요. 오히려 이 사람과 오래 만나면 만날수록 상대방이 미래를 그릴 수 없겠다라고 싶으면 생각보다 우리 3번님들이 빠르게 손절할 수도 있다. 이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방 분이 일에 되게 매진하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잘 놀고 잘 웃겨주고 사람들과 노는 것도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연애라던가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면 좋은 남편은 되어주더라도 이 사람이 나랑 시간을 많이 보내주는 좀 친구 같은 연애는 오히려 어렵겠다. 이 사람이 좀 사람을 많이 챙겨야 된다던가 업무 자체가 좀 지인이 많아야 돼서 상대방이 좀 바깥으로 좀 많이 나가시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을까. 근데 3번님은 그런 거 다 이해해 주시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당장 결혼 생각이 없다면 3번님은 좀 가차없이 또 끊어낼 수도 있다. 이 사람 주변 이성들 아니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뭐 무슨 모임들 있잖아요. 뭐 조기축구회 남자로 치자면 뭐 아니면 무슨 동호회 어떤 모임 이런 것들을 보고 3번님들이 냉정하게 이 사람 만날지 말지 아마 한 번은 고민하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카드가 진짜 연애를 한다라고 했을 때 되게 매력적인 카드밖에 안 떠요. 그래서 3번님이 이 사람의 단점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나를 설레게 하는 사람은 요 근래 진짜 없었다. 이 사람 진짜 잘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욕심나는 사람이다. 매일매일 끊임없이 공부하고 무언가를 자꾸 노력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단순히 나랑 잘 놀아준다 이거보다도 미래 가치가 높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3번님도 이 사람을 리스펙하시면서 기다려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만나시면 아니면 이미 알고 계신 분 같으면 어떤 사람인지 좀 알려주세요. 궁금하네요. 자, 두 분 어떻게 되실까? 흐름을 볼게요. 두 분께서는 즐겁게 만나게 되신다 라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뭔가 조금 왔다 갔다 하네요. 연말 동안 우선 3번님이나 그 사람이나 일적인 게 좀 바쁠 수 있대요. 그래서 서로가 알아가시면서 설렘을 느끼고 우리 좀 만나볼까요?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재회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관계 진전이 좀 어느 정도 되시다가 11월, 12월 정도 되시면서 서로 만날 기회가 좀 적어지신다던가 두 분이 일이 너무 많아지시면 서로에 대해서 집중을 못한다던가 사소한 일로 삐지고 조금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연말쯤엔 다시 회복이 되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3번님이 이 사람이 아니다. 미래까지 같이 갈 인연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놀 수 있는 인연이라 3번님이 선택지를 주도권을 갖고 있는 인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3번님의 연애가 가장 좋을 시기 봅시다. 구자가 나와서 구자가 들어가는 날 9일 내외 혹은 뭐 9주 내외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언을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언 스타일 카드가 보여요. 우리 3번님이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좋아하는 마음을 다 드러내도 좋고요. 그리고 이 카드는 제가 봤을 때 매력 발산을 해라. 그리고 3번님이 모임 같은 데 좀 안 나갔다면 이젠 좀 나가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이 사람 만나는 장소가 술잔이 있는 곳, 뭔가 행사의 자리, 축하의 자리. 근데 결혼식이라기보단 약간 밤에 이제 친구들끼리 술 한잔하러 나간다던가 친구의 생일 파티 이런 데 나가는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아니면 페스티벌 이런 데 참여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겠죠. 조금 그런데 나를 예쁘게 꾸미고 나가보시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도화가 큰 카드의 두 장이 떴기 때문에 3번님도 이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나 또한 꾸미고 나 또한 더욱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좀 수수
순수한 사람보다 화려한 사람을 좋아하고요. 상대방도 좀 화려해요. 그러다 보니까 3번님들이 약간 기가 죽을 수 있다. 기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네, 연애는 기세로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진짜 유명하고 잘생기고 예쁜 분들도 의외로 평범한 사람들 만나서 잘 지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3번님도 이 사람 앞에서 기죽지 말고 우선 잘 꾸미고 좀 나가 노셔라. 좀 활동성을 많이 가지시래요. 그래서 내가 밤 되면 집에만 있어. 그러면 집 밖으로 좀 나가시래요. 밤에라도 친구들과 약속 잡고 놀러 다녀보시고 꼭 막 이런 헌팅, 뭐 클럽, 음지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시던데요? 거의 안 하시고 밤에 놀러 가셔도 왜 좀 약간 기품 있는 데 있잖아요. LP 바라던가 아니면 진짜 뭐 엄선된 사람들끼리 모이는 동창회라도 나가시거나 밤에 저녁 자리에 잡히는 약속은 꼭 나가신다던가 회식이라도 나가신다던가 이러시면 좋겠고 내가 맨날 집 회사 아니면 내 동네에서 안 벗어나 하신다면 조금 이 시기에는 의욕적으로 내가 다른 지역도 좀 왔다 갔다 하시면 좋다라고 합니다. 차량이라던가 뭔가 타는 것 있잖아요. 요즘 여자분들도 저 라이더 자켓 입고 이렇게 비싼 바이크 할리라고 하던데 제가 잘 몰라요. 그런 동호회 같은데 나가보셔도 좋지 않으실까. 아니면 그 차주분들 모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막 엄청 비싼 브랜드 아니어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가서 같이 세차하고 세차하는 모양새에도 가깝긴 하네요. 그 동네에 뭐 이런 차주분들, 오너 모임 이렇게 동호회라도 좀 나가셔서 이 사람 만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시간이 제가 조금 짧게 된 것 같아서 조언 2장 정도 더 뽑아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2장 뽑으려 했는데 뭐가 많이 나와서 다 보여드릴게요. 자, 3번님이 솔직해지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걱정하는 건 이분이 되게 마음에 들면서도 3번님이 너무 좋아만 하고 뭔가 관심 없는 척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 사람 내가 좋아하면 상처받을까봐 애초부터 시도도 안 해본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3번님들은 꽃처럼 아름답대요. 그리고 3번님은 이미 다 모든 정답을 알고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 것 같다, 연락해볼까? 라고 하면 연락해보시고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게 문제인 것 같다 싶으면 그것에 대해서 해결해보려고 하시래요. 우리 3번님이 스스로 이 관계를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가지나 마냐 여기에서는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룰 수 있지만 모든 걸 성취할 수는 없다. 이 사람의 부족한 점을 내가 메꿀 수는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3번님 스스로가 나만의 스토리를 써가보래요. 그래서 이 카드는 내가 노력해보고 가지려고 노력한다면 이 사람을 성취할 수 있지만 만약에 3번님이 가져봤을 때 이 사람과 함께하기로 결정하고 만나가 보면서 내가 충족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만나셔도 된대요. 왜냐면 이 인연성에 대한 카드를 제가 가볍게 보려고 하긴 했는데 우리 3번님들에게는 아마 연말까지 좀 만남의 기회 그리고 내 인기운도 높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사람도 매력적이지만 또 다시 다른 매력적인 사람도 같이 들어온다라고 애초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너무 이 사람을 목을매지 말아라. 특히 상대방이 다른 이성과의 어떤 연이 있거나 뭔가 이 사람과 지지부진하게 다툼이 있고 이렇다면은 다른 사람 만나도 상관없다. 우리 3번님에게는 선택권이 있다. 이 얘기가 나왔으니 참고해주세요. 자세한 상담은 아래 헬로우버스키가 멤버십 가입, 개인 상담까지 추천드리면서 리딩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원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우리 4번님들. 나인 오브 컵이라는 카드가 떴습니다. 9개의 컵이라는 카드이고요. 상대방은 약간 연애를 별로 원치 않는 사람이 아닌가, 아니면 사부님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 혼자 주체적으로 잘 살아요, 선생님. 나 혼자 살아도 좋은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의 조합이거나 사부님이거나 상대방이거나 둘 중 하나겠죠? 저번 주 나 혼자 산다가 진짜 재밌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고. 자, 어떤 인연인지 우선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 우리 사번님께 사랑이 조만간 흘러 들어올 거래요. 그리고 사번님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좀 매력적인 사람이다, 자랑거리가 될 만한 사람이고, 일부의 분들은 SNS라던가 조금 그런 거를 많이 하시는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기가 많은 사실 인플루언서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고, 좀 걱정이 됩니다. 특정 몇 명을 위한 리딩 같이 느껴지긴 하는데, 이분이 거의 연예인 같은 사람이어서 인기도 많고 도화도 많고, 그래서 마음이 휙 이끌릴 수는 있는데, 사번님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주기보단 이 사람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사번님이 오랜만에 정말 마음이 훅 들어가는 사람인데, 약간 연애를 해도 나는 나만의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장거리인지 뭔지 이런 거는 아직은 안 떴지만, 너무 서로 좋아하는 마음은 있는데, 이제 뭔가 동네 친구, 동네 연인 같아서 가끔 얼굴 보고 이게 좀 안 되는 분들일 수 있겠다. 이게 우선은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상대방인지 한번 카드를 볼게요. 장거리의 가능성 심하다면 다른 해외 오가셔야 되는 유학생, 아니면 이제 뭐 본가가 미국에 있고 한국에 잠깐 들어와 계시다던가 반대라던가 이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이랑 만나는 분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상대방이 우선은 사번님을 좋아라 해서 시작되는 인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사번님이 선생님이 여행 계획이 있어요, 외국이든 국내든 다른 지역 갈 계획이 있어요 하면 거기서 만날 수 있는 인연이다. 상대방분은 사번님을 꽤 좋아해요, 꽤. 그런데 사번님이 이 사람을 좀 지켜보려고 하신다. 왜냐면 사번님은 마음보다는 현실적인 걸 조금 더 우선시하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에 들고, 상대방의 직업군도 약간의 예술 계통, 진짜 연예계, 꼭 이 사람이 연예인이 아니라 뭐 방송이라던가 영상이라던가 뭐죠 여러분? 비주얼 디렉터? 뭐 잡지사에서 일하신다던가 이런 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직업성 자체도 굉장히 예술적이고 사람 자체도 되게 매력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분은 옷 스타일도 무난하다? 이런 느낌이 안 들거든요. 되게 독특하게 입고 다닐 가능성이 높아요. 패셔너블하게 입고 다닐 수 있고, 사번님 입장에선 되게 마음이 너무 간다, 매력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번님이 정말 오랜만에 신선한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상대방이고, 두 분이 공감대가 취미생활이라던가 뭔가 맞는 게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가 같다던가, 아니면 가족적인 분위기가 비슷하다던가, 아니면 취미생활이 비슷해서 시작될 수 있는 인연이라 친구, 지인처럼 지내다가 결국에는 관계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현실적인 이유에서는 사번님이 이 관계를 진짜 맺어갈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하실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사번님은 이 사람과의 이 뭔가 업무랑 되게 다른 느낌? 전공도 서로 되게 상이할 수 있어요. 한 분은 예술계통, 한 분은 완전 이공계 계열이라던가, 한 분은 문과 나왔는데 한 분은 이과라던가, 서로 완전히 다른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되게 달라서 재밌고 달라서 끌리시는데, 이게 관계를 진짜 진중하게 미래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사번님은 사실은 우리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두 분의 관계가 제 생각에는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줄 수 있는, 서로에게 윈윈인 그런 관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우선 상대방 성향을 봅시다.
이분의 업 자체가 어디 한 곳에 나가시면 막 오랫동안 거기에 매여 있으셔야 된다던가 지방 촬영 같은 거 막 두세 달 같은 거 나가 계시고 이런 방송 계통의 사람과 만나신다던가 아니면 다른 직군이어도 좀 그런 식으로 옮겨가면서 장거리 이동을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대가. 자, 그러면 상대방 속마음 보자 있죠?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게 해설을 하다 보면 가끔 까먹을 때가 있어요.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너에게 다가갈 수가 없어. 너무 지치고 힘들어. 포기하고 싶어. 서로 놓아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아픈 얘기만 나오지? 나를 조금만 기다려줄래? 욱하는 마음에 그랬어. 후회해. 마음과 반대로 행동했어. 라고 합니다. 상대방도 좀 한번 잘 만나보려다가 포기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나 봐요. 마지막 카드. 너를 지켜주고 싶어. 너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내가 희생하더라도 널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합니다. 앞에 어떤 카드가 나와도 마지막 카드가 이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분이 자신의 어떤 좀 어려움, 복잡함 이런 걸 털어내고 결국엔 4번님과의 관계를 보호하려고 하신다. 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분이 좀 마음을 잘 먹고 4번님에게 집중하려고 하시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래서 상대방이 좀 자기가 연애를 할 상황이 아니라서 4번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지 않을까. 4번님 자체가 나쁘다 이게 아니라 내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바쁘고 정신없는데 너와의 관계까지 내가 막 저렇게 책임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 이런 마음에서 서서히 노력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변화하는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상대방 분의 속마음 보면 이 카드 아까 줬던 카드거든요. 4번님께 처음부터 꽂혔대요. 4번님을 봤을 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4번님보다 연상인가? 상대방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상대방의 이미지를 보면 약간 쾌활하고 햇빛을 좋아하고 바깥에서 야외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이상한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끔 막 작정하고 막 이러시는데 예를 들어서 방송하시는 분들도 사실 카메라맨 같은 분들 나가서 일하시죠. 야외에서 뭔가 촬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화보 촬영하시는 것도 야외에서 찍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고 왔다 갔다 하시는 게 많다. 이동이 좀 잦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출퇴근을 왔다 갔다 하셔야 된다던가 여기에서도 물 건너가고 육지에서도 뭐 산을 오르고 내리고 뭔가 되게 변화무쌍하게 어딘가 오가셔야 되는 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상황이 고되고 힘들어도 4번님에 대해서는 마음이 자꾸 간대요. 그리고 4번님도 좀 매력적인 사람이 아닐까. 우리 4번님도 약간 체미가 좀 돋보이는 분이 아닐까요? 4번님의 상대방도 그런데 4번님도 은근 섹시함에서는 어디 하나 밀리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분이 4번님께 처음부터 애초에 꽂혀요. 근데 자기 상황 때문에 잘해보자라는 얘기를 못하고 약간의 호감 정도만 표시하다가 4번님이 자기한테 확신이 생겼다라고 하시면 그때부터 직진을 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되게 재밌어요. 같이 노는 것도 재밌고 상대방이 술을 좋아한다던가 예술 문화를 좋아한다던가 뭔가 풍류를 즐기는 사람인데 4번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되게 좀 매력적으로 보일 거다. 이 사람도 그걸 알고 있어서 4번님과 자신은 진짜 찰떡궁합이다. 이분이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보시기엔 4번님은 자기에게 없는 그런 어떤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상대방 분은 몸을 쓰시는 직군이라던가 아니면 조금 뭔가 좀 하드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분이라면 4번님들은 우아하게 머리 쓰는 직업, 데스크워킹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4번님들 중에서 일부분들은 진짜 내가 남들보다는 좀 무시할 수 없는 스펙을 가졌다 이런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없는 좀 똑부러짐이 있다 4번님에게 그런 점을 이 사람이 멋있게 보고 몸매를 되게 유심히 보네요 이 사람. 4번님이 너무 이렇게 쫙 빠진 다리, 각선미가 예쁘다던가 허리 라인이 진짜 얇다던가 그래서 이분이 몸매를 되게 좋게 본 느낌이 들어요. 우리 4번님의 몸매를 특히 좋게 보시고
결국에는 4번님을 놓기가 아쉬워서 4번님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실 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번님이 인기가 되게 많대요. 이 사람이 보기엔. 그래서 누구에게라도 뺏길까봐 이 사람이 약간 결혼을 의식하고 만나려고 했던 건 아닌데 4번님과 만나가면 만나갈수록 주변 이성들이 신경 쓰여서 이 사람이 빠르게 진전시키고 싶어 한다. 아니면 꼭 결혼이 아니더라도 당장 나랑 뭐 커플링해 라던가 당장 너의 SNS 프사, 카톡 프사, 그 외 등등에 내 사진 올려줘. 약간 이런 식으로 은근한 독점력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래요. 근데 여기 자꾸 이동수가 보여서 해외를 많이 오가셔야 되거나 해외와 관련된 업에 있으신 분일 수도 있겠다. 상대방 분이. 조금 그런 것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을 너무 예뻐라 하고 결혼하면 좋을 상대방으로 생각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사모님은 안정감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직은 안정감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 기질 자체가 어디 정착해서 좀 차분하게 있는 사람이라기보단 좀 여행하듯이 살아가는 사람 같아서 약간 사모님과 스타일이 너무 다르지 않나 이 생각도 드는데 사모님 입장에서 이 사람 어떤지 볼게요. 이걸로 볼게요. 예쁜 카드로 봐드려야죠. 자, 우리 사모님들. 사모님이 보기엔 처음부터 이 사람이 날 너무 좋아해서 막 내 앞에서 뭔가 열의에 차서 미친 듯이 다가오고 싶어 하는 게 느껴질 거래요. 그러니까 사모님들은 되게 온화하고 차분한 사람으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분은 꽂히면 그냥 미친 듯이 직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사모님들 입장에서 이 사람이 혹시라도 여미새 남미새가 아닌가, 나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나한테 궁금한 게 많아 보이지? 라는 생각이 든대요.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섹시하게 생겼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왔거든요. 그런데 사부님 입장에서는 이게 막 긍정적으로 보이기보다는 저렇게 저 사람이 매력 있으니까 약간 내가 쉬워 보였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부님이 사실 처음부터 이 사람에게 꽂힌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사부님이 이 사람 만날 쯤에는 소개팅 제안이 또 들어온다던가 나 좋다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또 나 좋다고 다가오는 모양새라 차분하게 저 사람을 지켜봐야겠다 이런 좀 안정감이 보여요. 그리고 사부님이 어떻게 보면 재고재다가 마음을 먹고 이 사람이랑 잘해볼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부님이 뜨뜻미지근한 걸 알고 이 사람이 후회하시고 실망하시는 모습이 있다. 근데 사부님이 조그마한 기회를 준다면 이분께서는 다시 달려와서 사부님과의 관계를 진전시키려고 하신다고 하고요. 사부님이 약간 자기를 밀당하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근데 그게 또 기분이 썩 나쁘지만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사부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좀 차분하고 좋은 사람, 침사임당 같은 그런 좋은 사람 느낌이라면 이분에게만은 약간 여우 같다, 폭스 같다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분 나쁜 그런 나쁜 여자라는 느낌, 남자라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은근 조련을 잘한다. 나한테 마음이 없어 보였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4번이 나한테 또 기회를 주고 이런 거 보니까 막 나를 안달나게 만들고 진짜 약간 사람 다룰 줄 안다.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대요. 근데 그게 좀 과해지면 이분께서 좀 토라진다던가 4번님과 오해가 생겨서 거리감이 또 생길 수 있다고는 하는데 상대방이 한번 4번님을 좀 내 사람이라고 여기면 헤어진다 해도 다시 돌아오는 인연이 될 수밖에 없대요. 재회와 이별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재회할 바엔 그냥 헤어지지 말라고 제가 말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별을 고민하고 상담 오시는 분들께 어차피 헤어져도 또 만나니까 그냥 헤어지지 마시고 만나셔라 이렇게 제가 조언을 드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 왜냐면 4번님의 감정이 너무 좋다 이거보다도 상대방이 4번님을 놔줄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4번님도 이 사람이랑 어떻게 해서든 좀 초반에 잘 만나가 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그 과정이 이 상대방에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누굴 만나도 4번님이 자신에게 주었던 어떤 임팩트를 넘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4번님이 너무 잘해줘서 그런가요? 이거랑은 결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4번님이 자기에게 줬던 안락함, 자기에게 되게 냉담했던 모습
이런 것들이 이 사람에겐 깊게 박혀서 나를 좋다고 무난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일부 분들은 4번님과 이 사람이 만나는 과정에서 이 상대방의 전 애인이 연락이 온다던가 혹은 상대방을 좋아하는 다른 이성이 4번님의 상대방에게 또 대시하는 걸 좀 보고 4번님이 기분 상할 일은 있을 수 있겠다. 요게 보이긴 합니다. 그럼 두 분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볼게요. 두 분이 앞으로 어떻게 되실까요? 두 분 되게 안정적으로 만나가시네요. 그래서 10월달대로 두 분이 알게 되시거나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서히 상대방이 4번님께 사랑을 표현해 오면서 관계가 조금씩 진전이 되시는데 4번님께서 종교적인 문제의 카드라고 떴지만 오히려 이 카드는 현실적인 문제를 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성의 문제. 네, 제 생각에는 상대방 분이 좀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데 4번님은 그냥 내 지역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크게 벗어나고 싶지 않다던가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면서 서로 약간은 간을 보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관계 진전이 되나요? 라고 하면은 10월달 내로 우리 4번님이 이 사람에게 마음만 동해 주신다면 이 사람이 미친 듯이 막 다가올 때 만나자라고 하시면 그래 만나 이렇게 끄덕만 하시면 관계가 시작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시기에 사모님이 그냥 내가 적당히 뭐 지켜만 봐야겠다라고 한다면 12월까지 서로 연락은 주고받고 얼굴은 가끔 보고 신경을 쓰지만 관계 진전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마음이 동한다면 이 사람에게 빠르게 좀 우리 사모님의 마음을 표현하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모님에게 좀 좋은 연애 시기는 언제인지 볼게요. 조커의 카드가 떠서요. 사실 언제든지라도 잘 될 수 있다,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부 분들은 선생님 좋다는데 안 좋아져요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상반기랑 여름까지가 내가 별로였지 하반기는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10월달부터 2026년도의 기운이 이미 들어와 있는 시기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모님들도 조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 조언을 볼게요. 나인 오브 컵, 이 카드가 떴습니다. 우리 사모님들이 좀 홀로 있는 시간이 많지 않으셨을까? 여기도 똑같은 카드거든요.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너무 가지고 그 자리가 너무 편안하다고 해서 우리 사모님이 너무 거기에 눌러앉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사모님이 내 평온한 세상을 버리고 막 굳이 상대방에게 맞춰줘야 되는 연애, 장거리라던가 내가 손해보는 연애를 해야 되나요? 라고 한다면 여기 조언의 카드에서 세븐 오브 솔즈라는 카드가 떴어요. 이 카드가 대체로 이제 부정적으로 해석을 많이 하는 카드지만 저는 어떻게 보이냐면 4번님들이 이 사람과 내가 만나가려고 노력은 해봐도 좋겠다. 그리고 4번님이 피해보지 않는 선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없고 사랑을 얻어야겠죠. 사랑도 없고 내가 너무 희생하면서까지 이 관계를 끌어가지 않아도 된다. 내가 내 이득을 챙기면서 이 관계를 끌어가봐도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4번님은 상대적으로 여유롭고 이 사람은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여유로울 수가 없어서 맞추다 보면 끝없이 4번님이 맞춰야 된다라고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4번님이 다 맞춰줄 필요는 없으니까 우선은 4번님만의 시간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지만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좋겠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조언 2장 뽑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사실 저는 4번님께 다른 소개팅의 제안 이런 것도 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사람 만나봐라 이런 조언이 뜰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건 뜨지 않고 있네요. 자, 4번님이 우선은 너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과 잘해보려고 너무 나서거나 이 사람과 아닌가 봐. 그러면 내가 더 좋은 인연 만나야지 하고 다른 연애 상대를 너무 노력하지 말아라. 왜냐면 4번님이 좀 외모도 괜찮고
나랑 진짜 잘 맞고 이런 사람은 또 따로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번님이 너무 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 나에게 좋은 인연이 아니야. 딱딱 선택하고 정리하기보단 조금 은근히 기다려보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과 갑작스럽게 좋은 인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물론 현실적으로 힘듦이 있긴 해서 4번님도 너무 정주지 말아야지, 이 사람에게 너무 진심이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조절하려고 하시는 마음이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것도 아니고 인간이라면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좋아해도 내가 너무 힘들다 보면 그 연애가 행복하지 않죠. 네. 그래서 내가 너무 희생하지 않은 선에서 이 관계를 조금 끌어가 봐도 좋겠다. 그러면 조금 상황이 나아졌을 때 두 분의 관계가 물 흐르듯이 조금 진전이 될 수 있고, 이 사람 또한 그렇게 바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어떤 변화 속에서 정착하시는 시기가 올 것이다. 그때 우리 4번님이 더 편안한 관계로 나아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세한 상담은 아래 헬로우 보스길과 멤버십 가입 개인 상담 추천드리면서 리딩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